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실제 주인은 군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예, 예. 그 소련 공산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 공산 체제는 경제 운영을 군 부분, 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규모가 당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에서 제일 많이 그렇죠. 빨아먹어. 네. 그게 제1부문이고 군 부문이 제2부문이에요. 그렇죠. 공산 체제는. 그다음에 인민 부분, 내각. 네. 그게 이제 제3부문인데 네. 그래서 공산 체제는 전형적으로 경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 당원들이 입는 옷이 생산되는 공장은 당 부문에서 따로 돌아간다고. 네. 당원들이 먹는 그 쌀과 뭐 기타 등등 밀과 기타 등등을 짓는 데는 당 부분 농장에서 따로 돌아간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군 부분은 이제 맨 위에 군수 공장을 두고 그것을 협력하는 이제 경제 체제를 만들 군 부문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련 같으면 넘어졌을 때 개혁 개방을 갔을 때 소련이 러시아로 개혁 개방 갔을 때 이 당과 군의 이 당 부문 군 부문 경제가 전부 러시아라는 국유로 바뀌어요. 근데 중국은 이 등소평이 한 짓이 뭐냐면 이걸 타협을 하려고. 그렇죠. 개혁 개방을 가면서 기존에 있던 당 부문 경제, 군 부문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줬다고요. 위장시켜서. 후진타오가 되면 위장이 완성되죠. 완성이 됐죠. 위장 완성된다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뭐 향촌기업 등 처음에 이제 농업 텃밭 인정하고 네. 향촌기업하고 그다음에 외자기업하고 하다가 제일 이제 2000년대 뭐 이제 초쯤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국유기업이었습니다. 저게 말하자면은 완전히 국유기업이라기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당 소유기업, 군 소유기업. 그러니까 그거를 국유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실제로는 당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군이 원하는 경우가 그게 있잖아요. 중국의 학자든 네. 우리 저 밖의 학자든 간에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실제 국유 기업의 지배권과 그 내용들을 전혀 스타디를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하고 통계가 굉장히 역색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예, 접근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최근에 한 1년 전에 트럼프가 중국의 뉴욕의 정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대기업 집단이 대부분 인민해방군 소유한. 인민해방군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제재를 가하는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화웨이, 이게 화웨이, 차이나 텔레콤, 그러니까 중화통신의 중국 통신, 그다음에 중국 항공공업, 그다음에 뭐 ABIC, 그다음에 저기 그다음에 중국 이통, 네, 그러니까 차이나텔레콤. 우리로 치면 한 두산, 뭐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주요한 기업은 다 전부 군유 아니 그러니까 군유. 제가 알기로 인민해방군 아니 인민은행도 중국 군에서 다뤄요. 그렇죠. 인민은행, 중앙은행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국의 그 경제 지배 구조. 신화사통신이 중국 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소련이나 소비에트는 거꾸로 된 거예요. 예. 군 인민해방군 소유 지배권이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총서기와 국가주석은 군의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군의 주석 자리를 군 주석 자리를 준다는 얘기 뭐냐면 군에서 재가를 했다는 군벌들이 그렇게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이제 등소평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완파티 그러니까 유일 정당 지배 체제.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신의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중국은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밑에 1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후진타오가 이 인민해방군이나 혹은 당 소유 기업들을 글로벌 컴퍼니입니다라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뉴욕 증시든 해외 증시에 잔뜩 띄워버렸잖아. 이제 홍콩 증시에.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찍어 먹겠다고 들어간 게 월가잖아요. 그것도 왕훈이 과학 노선, 과학 기술 노선입니다. 그거를 또 저 후진타오는 공부 잘하는 저기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난 칭화 출신인데 같은 저 시진핑 칭화
출신이지만 시진핑은 소위 중국 공산당 저기 다이아몬드 수출해서 들어간 거고 공부와 관계없이. 근데 이제 후진타오는 젊었을 때부터 공청당으로 해서 가장 똑똑하고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공부로 자수성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관 해서 상당히 명명하게 놀았죠. 그게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정시를 통해서 즉 국제적인 소위 말하자면은 대기업 체제로 상장시켜서 사실은 당 소유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을 그렇죠. 포장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후진타오가 저질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뱅킹이라 그럴 때 이제 금융이라 그럴 때 이제 이제 컨슈머 뱅킹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 가계나 소비자 뱅킹인데 우리 은행 중엔 그게 제일 강한 데가 국민은행이죠. 그래 국민은행 쪽이 저걸 안 당했지 그때 IMF 때 안 당했죠. 뭐 상업은행은 우리 은행으로 바뀌고 뭐 다 했는데 이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은행.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소비자 금융이죠. 리테일 뱅킹이라 그러죠. 맞아요. 소비자 금융을 하는 데들은 안 당했다고요 그때.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혹은 투자처에 돈을 집어넣는 금융기관 이거를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IB라 그래요. 그렇죠. IB라 그러죠. 투자금융이라 그러는데 이 투자금융을 세계 시장에서 이끌고 있는 건 월스트리트죠. 그렇죠. 이 월스트리트가 왜 반트럼프냐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월스트리트가 그러니까 서방의 투자금융계를 이끌고 있는 월가가 바로 이 후진타오 이 노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인민해방군 소유기업 상장된다. 거기에 돈 꼽아갖고 돈 찍어서 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많은 돈이 거기 잠겨져 있다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중국과 겁없이 그렇게 대립하다가 우리 꽝 된다 이거죠. 저도 뭐 공부해서 파리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중국 현대 정치 혹은 정치 경제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연구를 안 하거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01년도에 WTO에 후진타오 때 이제 바로 직전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국유기업 개혁 안덩어리였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말하면 중국 기업을 세계 개방을 하면서 정시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소위 IB죠. 금융은행들은 전부 중국의 중국에 말하자면은 주요 대기업들에 말하자면 투자를 시켜줘요.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 이게 뻥튀기가 되는 게 왜냐하면 중국은 알다시피 이 레이브서포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생산자 해가지고 한마디로 생산 제조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엄청난 말하자면 부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중국하고 결합하게 되는 중요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금융사들이 다 망해서 자빠지게 생기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양적 팽창이라 그래가지고 막 몇 조 달러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선진국들 미국에. 그럼 그 돈이 특히 미국에 풀린 돈들이 미국 기업에 가죠. 미국에 갈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사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살아남은 금융사는 그 돈 갖고 뭐 했냐? 그게 바로 뭘로 튀어나오냐면 중국 유령 도시예요. 건설 거품. 두 가지입니다. 1대1로 하고 유령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유령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미국 월가 투자금융사가 황당한 게 클린턴 때 세컨 머기지. 그러니까 주택 담보부 대출 이게 이제 클린턴 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택 담보부 대출을 했어. 머기지 회사가. 그러면 제가 그 담보권이라는 그 질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다시 은행에 가지고 가서 내 위은행 가서 맡기고 제가 담보를 또 받아와. 또 담보 일으켜. 맡기고 또 받아. 깡통이죠, 깡통. 담보깡이죠. 담보깡. 무한깡이에요. 주택 담보 무한깡 체제가 이게 클린턴 때 저기 경기 살린다고 해노가 이게
이거 가지고 게임하다가 월가가 폭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두 가지. 그 다음엔 이제 얘들이 또 그 벌은 못 버리고 그 양적 팽창 받은 자금 가지고 중국에 가서 120개 유령 도시. 네. 비어 있는 아파트가 6,500만 채. 비어 있는 사무실이 1억 평. 자, 1억 평, 뭐 5천만 평, 1억 평 그래요. 다행히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은 이제 단절을 시킨다고 상당한 부분 구조적으로 끊었어요. 근데 바이든도 아마 그 끊은 걸 다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이미 쫙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중국의 구조가 후진타오 때 미국의 그 빅마니가 유인을 느낄 만큼 건전하지도 않고 이미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는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하시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그 중국이 110년 동안 이게 사실은 군벌 상태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아주 축약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 말씀하시면 이걸 한 3기로 정도, 3개 단계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뭐냐면 110년 전이면 신해혁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 망할 때. 청이 망할 때. 그러니까 110년 전에서 1911년에서 1928년이 국민당이 정부로서 세계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사실은 1911년 신해혁명은 뭘 만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청이 망하고 분열되는 과정이었어요. 분열됐어요. 분열되니까 중국 전역이 다 군벌이 크고 작은 놈들이 다 하는 거고 국민당도 그 중에 이제 좀 개명된 군벌 중에 하나야. 공화국을 그러니까 군벌 중에 제일 힘센 데는 위안스카이 원세계의 그렇죠. 북양 군벌이니까 국제사회는 1927년, 28년까지 한 7년 동안은 북양 군벌을 중국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수도가 3개거든. 3개죠. 북양 군벌의 베이징. 그다음에 중국 중화인민이 아니고 중국 민국, 중화민국.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 군벌의 손문 장개석의 대명군벌의 난징. 그다음에 국민당 좌파인데 좌파랑 공산당이 결합해서 우한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한. 네, 삼각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까지는 그렇게 수도가 3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 중에서 베이징의 백양군벌을 중국을 대표하는 수도로 인정을 인정을 좀 하든가 말든가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이제 27년, 28년에 이제 장개석 국민당 우파가 대충 정리를 해요. 표면적으로. 그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북양군벌과 장개석이 있은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4개 내지 5개의 지역 군벌로 나눠져 있었고 사실은 가장 이제 해안지 지역에 상해와 이 우한을 잇는 이 양쯔 델타 여기에 사실은 국민당이 일부 이제 공화국을 이제 했는데 이것도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의 세력이 밑으로 빠져들어가지 말하면 침투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1928년경인가에 처음으로 이 장개석 국민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죠. 이게 말하면 장개석도 군벌입니다. 뭐냐면 개명 군벌이야. 말하자면 국민당 우파 중에서 1925년에 쿠데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압을 합니다. 장개석이 로또를 맞은 게 28년경부터 특히 중일전쟁 37년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때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도 없고 제대로 된 체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개석 그러니까 장개석 면 세워주려고. 되게 면 세워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은 하는데 해전에서는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있었지만 중국과 만주와 그 당시 조선반도에 있었던 남북한에 지금 조선반도에 있었던 관동군을 숫자가 130만이었습니다. 그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원폭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스탈린을 끌어들이는 얄타 회담을 했는데 스탈린이 안 오고 있었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아주 어떻게 손볼도리가 없으니까 장개석 중국을 마치 대단한 중국인 것처럼 만들어 준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엄청난 물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 밑에서는 결국 군벌이에요. 자기도 길이인가. 그러니까 머리 숙연 군벌이냐, 머리 들고서 노골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군벌이냐. 그러니까 군벌. 미국이 인정해주는 장개석 군벌. 그 다음에 공산당. 농민군벌. 공산 농민군벌. 아주 척박한 지역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되는 예난이라고 하는 그 소위 섬서성의 그 한 도시에서 아주 조그마한 그 농민군벌. 네. 그 49년 이후도. 49년 이후는 이제 그 공산 농민군벌들의 세상이지. 세상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두목은 모택동이고, 그 밑에 이제 이제 군벌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금 이제 관구 체제인데, 이제 핵심 코아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뒷배, 그러니까 빠뚜롱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자들이. 사실 등소평 때 인민해방군하고 좀 적정한 타협을 이루어서 개방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시진핑은 모택동 방식으로 다시 리턴을 하고 있는 징후가 너무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보고 표현하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로 치면 국방부가 한국의 주요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그게 다 위장이 돼 있죠. 그게 일종의 터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주요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아예 소련같이 당이 소유하면은 당이 흔들리면은 변화가 돼요. 근데 인민해방군은 무력 집단에다가 막후에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얼굴 없는 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소평대를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그냥 그 위에다 피바다로 콘크리트 쳐가지고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개혁개방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시한폭탄을 묻어놓은 거지.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가지고 등소평 때 터지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 때 터지는 거죠.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연루가 된 게 미국의 월가의 금융 빅마니가 연루가 돼 있고, 근데 비교적 독일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그 연루에서 낫습니다.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공장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저거 못 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법인 이익을. 근데 그거는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춰버리고 유통해서 먹어버리면 이익 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손 털고 나올 수가 있는 편이죠.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이 수조에서 나올 때 삼성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삼성은 워낙 큰 게임 하니까. 큰 게임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일부러라도 나 같은 마이너스로 만들 거야. 비교적 말하자면 등소평도 어쩔 수 없었든지 아니면은 등소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든지 아니면 등소평이 직접 그렇게 했든지 간에 중국의 그 막후 지배 세력 이 부분이 세계에 지금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우리는 조금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에 비해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니 뭐 우리가 금융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 그 글로벌 차원의 금융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 대형 사고를 못 치는 새로운 국면을 이런 구조를 보고 선택을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요약하자면 등소평이 묻은 시한폭탄, 등소평의 시한폭탄, 시진핑이 터뜨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터졌죠, 뭐. 아직 이 정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터질 겁니다. 지금 예열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